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자리한 해솔실버타운 302호에서 76세 박영자 할머니는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가을 공기가 얇은 담요 사이로 파고 들어오니 할머니는 몸을 웅크리며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벌써 이곳에 온 지 2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집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깔끔한 원룸형 구조에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춰져 있었지만 50년 넘게 살던 옛집의 그 따뜻함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침대 옆 서랍을 열고 낡은 편지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20년 전 막내딸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지는 이미 누렇게 변했고 접힌 자국마다 보풀이 일어나 있었죠. 엄마, 저는 이제 정말 떠나려고 해요. 오빠들과 엄마가 제 남편을 그렇게 싫어하시니까 더 이상 가족으로 지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언젠가 마음이 풀리면 그때 다시 연락드릴게요. 건강하세요. 짧은 편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상처와 분노를 영자 할머니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1984년생인 수진이는 2004년 20세의 대학교 1학년 때 만난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수진이보다 5살 많은 1979년생으로 대학 졸업 후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죠. 가족들은 처음부터 그 남자를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특히 큰아들 수호와 둘째 아들 수연이는 노골적으로 반대했습니다. 수진아, 그 남자는 너무 나이가 많아. 게다가 변변한 직장도 없잖아. 수호가 말했을 때 수진이는 발끈했죠. 오빠는 왜 그렇게 말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대는 계속됐고 결국 2004년 12월 수진이는 그 남자와 함께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 수진이는 겨우 20세였어요. 영자 할머니는 편지를 다시 접으며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사실 자신도 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너무 성급한 결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딸의 말을 좀 더 들어볼 걸, 조금 더 기다려볼 걸 하는 마음이 컸어요. 2005년부터 2024년까지 19년 동안 수진이와는 연락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가끔 큰아들 수호를 통해 수진이가 결혼했다는 소식, 아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직접적인 연락은 없었죠. 할머니는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맞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올해로 76세인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요즘 들어 자주 느꼈습니다. 지난달 건강검진에서 당뇨 수치가 많이 올라갔고 혈압약도 하나 더 늘었어요. 아침 7시가 되자 복도에서 아침 식사 준비 방송이 들렸습니다. 거주자 여러분,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8시까지 1층 식당으로 내려와 주세요. 영자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면을 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니 언제부턴가 수진이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그랬죠. 식당에서 만난 같은 층 거주자 김순덕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어요. 영자야, 어젯밤에 또 잠을 못 잤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니에요, 그냥 좀 일찍 일어났어요. 요즘 자꾸 딸 생각이 나나 봐. 어머니 마음이야 다 똑같지 뭐. 순덕 할머니의 말에 영자 할머니는 숟가락을 든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순덕 할머니는 3남 1녀를 두었는데 모두 정기적으로 안부를 묻고 병원에도 따라다녀 줬어요. 영자 할머니로서는 부러운 일이었죠.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온 영자 할머니는 다시 편지를 꺼내 읽었습니다. 편지 하단에 적힌 주소를 손가락으로 짚어보며 중얼거렸어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234번지 102호. 혹시 아직도 거기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이사를 갔을까요? 그동안 수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이는 잘 크고 있을까요? 오후 3시 영자 할머니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수진이를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실버타운 규칙상 외출할 때는 미리 신고를 해야 했지만 이런 개인적인 일까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가방에 편지와 지갑 그리고 혈압약을 챙겨 넣었어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다듬고 나서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거주자들이 낮잠을 자거나 TV를 보고 있을 시간이었죠.
영자 할머니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에는 보안 카메라가 있어서 나중에 어디 갔는지 추적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1층 로비를 지날 때 관리사무소 직원이 물어봤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잠깐 산책하러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다행히 더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실버타운 정문을 나서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0년 만에 딸을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척 두려웠습니다. 혹시 딸이 자신을 보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혹시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하지만 이미 발걸음을 옮긴 이상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따뜻해지고 있었어요. 20년 만에 모녀 상봉이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 20분 영자 할머니는 마포구 상암동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 6호선 월드컵 경기장역에서 내려 버스로 갈아탄 뒤 다시 15분을 걸어야 하는 길이었어요. 평소 실버타운에서만 지내던 할머니에게는 꽤 긴 여행이었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15층짜리 낡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1990년대에 지어진 것으로 보이는 건물은 외벽이 곳곳 벗겨져 있었고 놀이터의 시설들도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102호는 1층 끝쪽에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문을 열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여러 번 연습해 봤어요. 수진아 엄마야. 오랜만이다. 아니면 좀 더 조심스럽게 말해야 할까요? 수진아 갑자기 와서 미안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띠리리링 소리가 집 안으로 울려 퍼졌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눌러봤지만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혹시 외출 중일까요? 영자 할머니는 문 앞에서 30분 정도 기다렸어요. 그런데 1층이라서 창문 너머로 집 안이 조금 보였는데 가구도 거의 없고 전기도 나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옆집 문이 열리며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 나왔어요. 어머니 누구 찾으세요? 아내. 여기 수진이라고 박수진이가 사는데요. 박수진이요? 아, 그분 이미 이사 간 지 오래됐는데요. 한 3년 됐나? 영자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3년 전이요? 그럼 지금은 어디에 사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이사 갈 때도 인사 없이 조용히 가셨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제가 그 아이 어머니예요. 옆집 아주머니의 표정이 놀란 듯 변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관리사무소에서 혹시 연락처 같은 걸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이윤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남편과 함께 이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가 여기 살 때는 어땠나요? 조용하고 예의 바른 분이었어요. 아이도 하나 있었는데 정말 얌전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혼자 키우는 것 같더라고요. 혼자요? 네, 처음에는 남편분도 계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2021년쯤부터였나? 수진이 씨가 아이 데리고 혼자 지내는 걸 봤어요. 영자 할머니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이 이혼을 했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혼자서 아이까지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가 몇 살 정도 됐나요? 지금 한 15살? 중학생쯤 될 것 같아요.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착한 아이였어요. 그럼 수진이는 1989년생인 아이를 2009년경에 낳았다는 계산이 나왔어요. 수진이가 25살 때였습니다. 윤희 씨가 관리사무소까지 함께 가주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은 개인정보라서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다고 했지만 어머니라는 말에 조금 마음이 누그러진 듯 했습니다. 전입신고할 때 연락처는 남겼을 텐데 혹시 그 번호로 연락해 보세요. 다만 3년 전 번호라서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써준 전화번호를 받은 영자 할머니는 손이 떨렸어요.
20년 만에 딸의 연락처를 얻게 된 거였습니다. 근처 공중전화 부스를 찾아 전화를 걸어봤지만 이미 사용하지 않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나왔어요. 할머니의 마음은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희 씨가 다가와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혹시 수진이 씨가 일하던 곳이라도 기억나면 거기서 수소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윤희 씨, 수진이가 무슨 일 하는지 아세요? 아침마다 일찍 나가는 걸 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다만 수진이 씨가 가끔 마트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아요. 마트요? 네, 근처에 대형 마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계산대 일을 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는 않아요. 영자 할머니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로 했어요. 비록 집은 비어 있었지만 적어도 3년 전까지는 이 동네에 살았고 근처에서 일했다면 누군가는 수진이를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윤희 씨가 덧붙여 말했어요. 그리고 수진이 씨 정말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아이 교육에도 신경 많이 쓰고 아이가 피아노 학원도 다니고 영어 학원도 다니고 그랬어요. 혼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고생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편안한 실버타운에서 지내면서도 딸 걱정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 미안했어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오후 6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오늘은 여기서 돌아가고 내일 다시 와서 근처 마트들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윤희 씨에게 인사를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혹시 수진이 소식 들으시면 꼭 연락 주세요. 그럴게요. 그런데 어머니도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연세가 있으신데 이런 먼 곳까지 오시면 몸이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요. 딸을 찾는 일인데 뭐가 힘들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딸과 헤어질 때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엄마는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나도 내 인생이 있다고요. 수진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때 영자 할머니는 딸이 너무 어리고 성급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딸 나름대로의 이유와 아픔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을 놓쳐서 관리사무소에서 간단한 도시락을 받아왔습니다. 방에 들어가 도시락을 먹으며 영자 할머니는 내일 계획을 세웠어요. 상암동 근처 대형마트들을 하나씩 찾아가서 수진이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오늘은 빈집만 확인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을 찾겠다는 할머니의 의지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인 11월 16일 영자 할머니는 아침 일찍 다시 상암동으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결과 근처에 대형마트가 3곳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씩 찾아가며 수진이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간 곳은 상암동 롯데마트였어요. 고객 서비스 센터 직원에게 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일했던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간 이마트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원들에게 사진이라도 보여주고 싶었지만 20년 전 사진밖에 없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근처 식당에서 김치찌개를 먹고 있을 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 2명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나 몰라. 갑자기 그만두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왜 갑자기 그랬을까? 영자 할머니의 귀가 번뜩했어요. 혹시 자신이 찾는 수진이 얘기일까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봤어요. 죄송한데요. 혹시 박수진이라는 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두 여자가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아, 네. 그런데 어떻게 아세요? 저는 그 아이 어머니예요. 어머니요? 정말요? 한 명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봤어요. 이름은 김미영이라고 했고 수진이와 함께 홈플러스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수진이 언니가 어머니 얘기 많이 했어요. 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정말요? 네, 특히 명절 때마다 어머니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족들과 연락이 안 된다면서 많이 아쉬워하셨어요. 영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딸도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다행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계속 말했어요. 수진이 언니 정말 착하고 성실한 분이에요. 계산대 일하면서도 고객들한테 항상 친절하게 대하고 동료들도 잘 챙기고. 그런데 갑자기 3개월 전에 그만둔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전이요? 그럼 올해 8월에 그만뒀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8월 말쯤이었어요. 아들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들이요? 네, 고등학생인데 학교를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좀 더 좋은 학교로 보내고 싶다고 하면서요. 미영 씨 옆에 있던 다른 동료 박선영 씨도 말했어요. 수진이 언니가 아들 교육에 정말 신경 많이 쓰더라고요. 야간 근무하는 것도 아들이 학원 다닐 돈 벌려고 그런 거였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는 아세요? 글쎄요, 정확한 주소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다만 강남 쪽으로 간다고는 했어요. 강남이요? 네, 아들 학교 때문에 강남으로 간다고 했어요. 집값이 비싸서 걱정이라고 하시면서요. 영자 할머니는 복잡한 심경이었어요. 딸이 아들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니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연락처라도 알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는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연락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그때 미영 씨가 갑자기 뭔가 생각이 난 듯 말했어요. 아, 그런데 수진이 언니가 아들이 다니던 학원 얘기를 했었어요. 상암동에 있는 큰 학원이었는데 거기서 혹시 연락처를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학원이요? 네, 뭐라고 했더라. 아, 상암 학원이었나? 수학이랑 영어 가르치는 곳이라고 했어요. 선영 씨가 덧붙였어요. 맞아요. 수진이 언니가 야간 근무하는 이유도 아들이 그 학원 다니는 시간에 맞추려고 그런 거였어요. 아들이 학원에서 나올 때 데리러 가시더라고요. 영자 할머니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어요. 학원에서라면 혹시 수진이의 새 연락처나 이사간 곳을 알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영 씨가 상암 학원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었어요. 여기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어머니 수진이 언니 만나시면 꼭 안부 전해주세요. 저희도 보고 싶다고요. 그럴게요. 식당을 나와 상암 학원으로 향하는 길, 영자 할머니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어요. 딸이 자신을 그리워했다는 말,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동료들의 증언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상암 학원은 5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꽤 큰 규모였어요. 1층 안내 데스크에서 박수진이라는 학부모에 대해 물어봤지만 역시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학원 앞에서 기다리며 혹시 수진이를 아는 다른 학부모가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오후 6시쯤 되자 학생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15살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들을 유심히 봤지만 누가 수진이의 아들인지 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학원 강사로 보이는 30대 여자가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봤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 박수진이라는 학부모 아세요? 박수진이요? 어떤 박수진이요? 아들이 15살 정도 되는 분인데 3개월 전에 강남으로 이사를 갔어요. 강사는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박준호 엄마 말씀하시는 거죠? 박준호요? 네,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였어요. 엄마도 정말 열성적이셨고요. 영자 할머니의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드디어 손자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준호 1989년생이니까 올해 15살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시길래 박수진 씨를 찾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 할머니예요. 할머니요? 정말요? 네,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됐는데 꼭 만나보고 싶어서요.
강사의 표정이 안타까워졌어요. 아, 그러셨군요. 박수진 씨가 가끔 가족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았는데. 정말요? 네, 특히 어머니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강하시는지 잘 지내시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면서요. 영자 할머니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정말로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다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혹시 새로 이사간 곳이나 연락처 같은 걸 아시나요? 정확한 주소는 모르지만 강남구 어딘가라고 했어요. 준호가 강남에 있는 좋은 고등학교에 진학하려고 그쪽으로 이사 갔다고 들었어요. 그때 영자 할머니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준호가 어느 고등학교에 진학했는지 아세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잠깐만요. 강사는 학원 안으로 들어가더니 다른 선생님과 잠깐 이야기를 나눈 후 다시 나왔어요. 수학 담당 선생님 말씀으로는 강남의 명문 고등학교 중 하나에 들어갔을 거라고 하는데 정확한 학교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네요. 그래도 큰 단서를 얻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명문 고등학교들을 하나씩 찾아가면 준호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별 말씀을요. 박수진 씨 정말 좋은 분이셨어요. 꼭 찾으셨으면 좋겠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자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비록 아직 딸을 만나지는 못했지만 딸이 자신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손자의 이름도 알게 되었으니까요. 내일부터는 강남구 고등학교들을 찾아가서 박준호라는 학생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6세의 할머니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20년 만에 딸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모든 피로를 이겨내게 해주었어요.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어린 수진이가 나타나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11월 17일 토요일 영자 할머니는 강남구 고등학교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강남구에만 고등학교가 20곳이 넘었어요. 하나씩 찾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던 할머니는 강남구청에 가보기로 했어요. 혹시 전학생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강남구청 민원실 직원은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학생 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했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사정을 듣고 다른 방법을 제안했어요. 어머니, 혹시 따님이나 손자분 명의로 된 주민등록 주소 변경 신고를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가족이시라면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본인 확인이 까다로웠고 영자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건 20년 전 정보뿐이었습니다.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구청을 나오던 할머니에게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수진이가 일하던 홈플러스 동료들이 말했듯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강남으로 이사를 갔다면 아마 전세나 월세일 가능성이 높을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강남구 부동산 중개업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혹시 박수진이라는 이름으로 계약을 한 사람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대부분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역삼동의 한 부동산에서 일하는 50대 남자 사장이 할머니의 사정을 듣고 동정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확한 정보는 드릴 수 없지만 혹시 따님이 아이 교육 때문에 이사를 오셨다면 학군이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찾아보세요. 대치동이나 청담동 같은 곳 말이에요. 대치동이나 청담동이요? 네, 그런데 그쪽은 집값이 워낙 비싸서 일반 서민들은 지하나 반지하 아니면 아주 작은 원룸에서 살아요. 특히 학부모들은 아이 교육을 위해 무리해서라도 그런 곳으로 오시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부동산 사장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혹시 지하나 반지하 같은 열악한 곳에서 살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대치동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20년 전을 떠올렸어요. 그때 수진이가 집을 나가면서 한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내 선택을 존중해 주지 않아요.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고요.
그때는 딸이 너무 어리고 성급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딸 나름대로의 절실함과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았어요. 대치동에 도착한 할머니는 학원가를 중심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준호도 이 중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몇 개의 학원에 들어가서 박준호라는 학생이 있는지 물어봤지만 모두 개인 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저녁 7시쯤 지친 몸을 이끌고 지하철역으로 향하던 할머니의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가 편의점에서 김밥과 우유를 사서 나오고 있었어요. 그 여자의 뒷모습이 어쩐지 수진이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그 여자를 따라갔어요. 여자는 대치동의 한 오래된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라 건물 앞까지 갔어요. 건물 1층에는 여러 개의 원룸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그 여자가 들어간 방향으로 가봤어요. 복도 끝에서 열쇠 소리가 들렸고 곧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수진아?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불러봤을 때 그 여자가 돌아봤어요. 순간 둘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20년 만에 만난 모녀였습니다. 수진이는 놀란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봤고 영자 할머니는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수진아, 정말 수진이 맞니? 엄마, 어떻게 여기를?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20년 전보다 많이 야위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영자 할머니가 기억하는 딸의 모습이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찾아왔어.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지만 표정은 복잡했어요. 기쁨보다는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 엄마가 할 말이 많아. 수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어오세요. 방은 작은 원룸이었는데 정말 필요한 것들만 있었어요. 침대 겸용 소파, 작은 책상, 간단한 부엌시설.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아들 준호의 상장들과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디 있니? 학원에 있어요. 9시에 끝나니까 곧 돌아올 거예요. 수진이는 엄마에게 차를 타주면서도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저를 찾으셨어요? 연락처도 바뀌었고 주소도 바뀌었는데. 영자 할머니는 지난 3일간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어요. 상암동 옛집을 찾아갔던 일, 홈플러스 동료들을 만난 일, 상암학원에서 정보를 얻은 일까지 모든 과정을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저를 찾으셨다니. 죄송해요. 미안한 건 엄마야. 그동안 연락도 안 하고 너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도 몰랐어. 그때 수진이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엄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준호도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의 눈에는 딸의 고생이 역력히 보였어요. 손이 거칠어져 있었고 옷도 낡은 것을 입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힘들지? 수진이는 고개를 돌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혼한 거 맞지? 수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상암동에서 들었어. 혼자 준호 키운다고.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남편이 도박을 했어요. 빚까지 지고 집도 날리고. 더 이상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딸이 그런 고생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준호 때문에 강남으로 이사 온 거야? 네, 준호만큼은 좋은 대학 보내주고 싶어서요. 여기서 야간 청소 일하면서 생활비 벌고 있어요. 야간 청소? 네,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오피스텔 청소해요. 준호 학원비랑 생활비 벌려면 그래야 해요. 영자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을 만지니 눈물이 나왔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지만 수진이는 엄마의 손을 살짝 뿌리쳤어요. 엄마, 이제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으셨으면서. 수진아, 저희를 반대했잖아요. 결혼할 때도 아이 낳을 때도. 한 번도 축하해 주신 적 없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 20년간 쌓인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온 것 같았어요. 엄마, 다녀왔어요. 키가 크고 잘생긴 15세 소년이 들어왔어요. 수진이를 쏙 빼닮았지만 남자아이답게 의젓한 모습이었습니다. 준호야, 이분이 할머니야. 준호는 놀란 표정으로 영자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요? 네, 할머니야. 엄마의 엄마. 준호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영자 할머니는 손자를 보니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손자가 있었는데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다니요. 준호야, 할머니가 보고 싶었어. 이렇게 잘 자랐구나. 하지만 수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이제 가세요. 준호 공부해야 해요. 수진이의 말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어요. 20년간의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많이 반성했어. 그때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지금 와서 그런 말씀 하셔도. 수진이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멀리서 오셨는데 좀 더 계시면 안 돼요? 준호의 말에 수진이의 표정이 조금 누그러졌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모습이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더 이상 억지로 있을 수는 없었어요. 딸의 마음을 더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 오늘은 이만 가볼게. 준호야, 할머니가 다음에 또 올게. 할머니, 조심해서 가세요. 준호는 정말 예의 바른 아이였어요. 20년 만에 만난 할머니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줬습니다. 수진아, 엄마 연락처 줄게.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하지만 수진이는 엄마가 준 종이를 받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저희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영자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더 이상 강요할 수는 없었어요. 20년간의 시간을 하루 만에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할머니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딸을 만났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따뜻한 재회는 아니었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20년 전의 상처를 안고 있었고 엄마에 대한 원망도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할머니로서 뭔가 도움을 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딸의 거친 손, 작은 원룸, 야간 청소 일을 한다는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차가운 표정도요. 20년간의 서운함을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딸의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을까요? 영자 할머니의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20일 영자 할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토요일 수진이를 만났지만 차가운 반응을 받았던 기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수진이에게 직접 다가가는 대신 준호를 통해 천천히 관계를 회복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쯤 대치동으로 향한 영자 할머니는 준호가 다니는 학원들을 찾아다녔어요. 며칠 전 만났을 때 준호가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던 걸 보면 여러 학원을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쯤 한 영어학원 앞에서 기다리던 할머니의 눈에 준호가 들어왔어요. 학원에서 나오는 준호를 보고 할머니가 다가갔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할머니가 여기 왜 오셨어요? 너 보고 싶어서 왔어. 학원 끝났니? 네, 이제 집에 가려고요. 그럼 할머니랑 잠깐 얘기할까? 준호, 시간 되면. 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둘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준호에게 음료수를 사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학교 생활은 어때?
재미있어요. 친구들도 좋고 선생님들도 잘 해주세요. 공부는 많이 힘들지? 조금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엄마가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려고요. 준호의 말에서 엄마에 대한 사랑과 고마움이 느껴졌어요. 영자 할머니는 이 아이가 참 기특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궁금한 게 있어. 엄마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던데 괜찮아? 준호의 표정이 잠깐 어두워졌어요. 엄마가 야간 청소 일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세요. 제가 집에 들어올 때 엄마는 일하러 나가시거든요. 그럼 너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겠구나. 네, 하지만 괜찮아요. 저도 이제 컸으니까요. 준호는 15세 치고는 정말 어른스러웠어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란 아이답게 성숙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는 괜찮아요. 하지만 준호의 눈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공부와 집안일을 혼자 해야 하는 부담이 컸을 거예요. 그때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할머니, 엄마가 왜 가족들과 연락을 안 하게 됐어요? 영자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20년 전의 일을 15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너무 어리석었어.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 엄마가 가끔 할머니 생각한다고 하셨어요. 보고 싶다고도 하시고요. 정말? 네, 특히 명절 때나 제가 아플 때 그러셨어요. 할머니가 계시면 좋겠다고요. 영자 할머니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딸이 정말로 자신을 그리워했다니 안타까우면서도 고마웠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잘못한 게 많아. 그래서 엄마가 할머니를 아직 용서하지 못하는 거야. 할머니가 엄마한테 사과하시면 안 돼요? 사과는 했는데 엄마 마음이 아직 안 풀린 것 같아. 그때 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엄마한테 말해볼게요. 할머니가 좋은 분이라고요.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엄마가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으니까. 카페에서 나오면서 영자 할머니는 준호에게 용돈을 주려고 했지만 준호는 받지 않았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저는 필요한 건 다 있어요. 그래도 할머니 마음이니까 받아. 맛있는 것 사 먹어. 준호는 결국 할머니의 정성을 받았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만나요. 엄마한테 할머니 얘기해 볼게요. 고마워, 준호야. 조심해서 들어가. 그 후 일주일 동안 영자 할머니는 매일 준호를 만났어요. 학원이 끝나면 잠깐씩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함께 저녁을 먹기도 했습니다. 준호를 통해 할머니는 수진이의 일상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수진이는 정말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야간 청소 일로 하루 4-5시간밖에 잠을 못 자고 준호 학원비를 위해 자신은 끼니도 거르곤 했어요. 11월 27일 일요일 준호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아프세요. 아프다고? 뭐가 아픈데? 열이 나고 몸살이 난 것 같아요. 어젯밤부터 일어나지를 못하세요. 영자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지금 바로 갈게. 집에 있어. 할머니는 해열제와 죽을 사서 수진이의 집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간 할머니를 본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왜 오셨어요? 준호가 연락했어. 많이 아프다며?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서 얼굴이 창백했어요. 고열로 인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감기인 것 같아요. 무슨 감기가 이렇게 심해? 병원에 가야겠어. 아니에요, 집에서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딸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즉시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수진이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급성 장염과 탈수 증세였어요. 의사는 며칠간 푹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이를 보며 영자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어요. 딸이 얼마나 무리해서 살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이제 엄마가 돌봐줄게. 엄마. 링거를 맞으며 의식이 흐릿해진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정말 힘들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알아, 많이 힘들었지. 이제 괜찮아. 엄마가 옆에 있을게. 병원에서 하루 입원한 후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며칠 더 쉬어야 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 주 내내 수진이 집에서 딸과 준호를 돌봤어요. 죽을 끓여주고 약을 챙겨주고 집안일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진이가 부담스러워했지만 점차 엄마의 정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20년 만에 받는 엄마의 보살핌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목요일 저녁 수진이가 많이 회복된 후에 모녀는 조용히 대화를 나눴어요. 엄마,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죠?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고생을 끼쳤지. 아니에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20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수진이의 목소리에 후회가 배어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그때 엄마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선택한 사람을 믿고 지지해 줬어야 했는데. 엄마. 이제라도 엄마가 도와줄게. 준호도 엄마가 도와서 키우자.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학원에서 돌아온 준호가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 할머니랑 화해하셨어요? 응,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야. 영자 할머니는 손자를 품에 안았어요. 20년 만에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수진이와 준호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실버타운에 모아둔 적금도 있고 매달 받는 연금도 있으니 딸과 손자를 도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2월 1일 영자 할머니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실버타운을 나와서 수진이와 준호와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수진이는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할머니의 진심을 알고 받아들였어요. 셋이 함께 살 수 있는 좀 더 큰 집을 구했고 영자 할머니의 적금으로 전세 보증금을 마련했습니다. 수진이는 야간 청소 일을 그만두고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했어요. 할머니가 집에서 준호를 돌봐줄 수 있으니 더 이상 혼자 모든 걸 감당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첫날 저녁 셋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정말 고마워요. 혼자 준호 키우느라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마음이 놓여요. 뭘 고마워해. 가족인데. 준호도 할머니 옆에 앉아서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저 할머니랑 같이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준호야, 할머니도 너희들과 함께 있어서 행복해. 영자 할머니는 76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20년간 잃어버렸던 딸과 처음 만난 손자와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어요. 며칠 후 수진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큰오빠랑 둘째 오빠한테도 연락해 볼까요? 영자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어요. 수호와 수연이는 20년 전 수진이의 결혼을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글쎄, 오빠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준호가 끼어들었어요. 할머니,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삼촌들 만나보고 싶어요. 그 말에 영자 할머니는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연락해보자. 이제는 모두가 어른이 됐으니까. 수진이는 20년 만에 큰오빠 수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곧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 오빠, 저도 보고 싶었어요. 정말 많이요. 다음 주말 수호와 수연이가 저와 자녀들과 함께 수진이의 새 집을 방문했어요. 20년 만에 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정이 되살아났어요. 특히 아이들끼리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수호가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수진아, 그때 오빠가 너무 심했다. 미안해. 아니에요, 오빠. 저도 너무 고집 부렸어요.
이제 다 과거 일이야. 앞으로는 자주 만나자.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영자 할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행복해했습니다. 수연이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준호야, 너 정말 잘생겼다. 우리 아들보다 키도 크고. 감사해요, 삼촌. 공부도 잘한다며? 이모가 자랑 많이 했어.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영자 할머니는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20년 전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이다니 꿈 같은 일이었습니다. 식사 후 수호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실버타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분간은 수진이랑 준호랑 함께 살 생각이야. 아직 할 일이 많아.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수진이도 엄마가 계시면 든든할 거예요. 수연이도 덧붙였어요. 엄마,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고맙다.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그날 밤 모든 가족이 돌아간 후 영자 할머니는 수진이와 준호와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어요. 할머니도 행복해. 20년 동안 이런 날을 꿈꿔왔어. 준호가 할머니 무릎에 기대면서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 계속 이렇게 함께 살 수 있죠? 물론이야. 할머니가 건강한 동안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그 순간 영자 할머니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76세의 나이에 실버타운을 나와 딸과 손자와 함께 사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같았습니다. 12월의 어느 저녁 준호가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모든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도 전교 10등 안에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다, 준호야.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수진이도 기뻐했어요. 준호야,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 이렇게 잘해줘서 고마워.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준호의 방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손자와 함께 살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다니요. 2025년 새해가 되었어요. 영자 할머니는 77세가 되었고 수진이는 41세, 준호는 16세가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 아침 3시 함께 떡국을 먹으며 새해 소망을 말했어요. 할머니의 소망은 뭐예요? 할머니 소망은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야. 그것만 있으면 돼. 저는 준호가 원하는 대학에 꼭 들어가기를 바라요. 준호가 말했어요. 저는 할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엄마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기를 바라요. 영자 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착한 아이를 키운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새해를 맞아 수진이는 새로운 직장을 구했어요. 대치동 학원에서 원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 가깝고 시간도 규칙적이라 훨씬 좋은 조건이었어요. 할머니가 집에서 준호를 돌봐주니 수진이는 안심하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야간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 건강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대학 가면 할머니 많이 외로우실 거예요. 왜? 저는 기숙사에서 살 거잖아요. 그럼 할머니랑 엄마만 남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생각해보자. 아직 2년이나 남았잖아. 하지만 영자 할머니는 준호의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어요. 언젠가는 준호도 독립할 것이고 수진이도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할 때가 올 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할머니였어요. 20년 만에 되찾은 가족의 사랑, 처음 만난 손자와의 소중한 시간들이 매일매일 선물 같았습니다. 봄이 되자 준호는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어요. 대학 입시를 본격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준호의 입시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정보를 수집했어요. 인터넷은 잘 못해도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다른 학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의사?
내 엄마가 아플 때 할머니가 돌봐주시는 걸 보고 생각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영자 할머니는 손자의 꿈을 듣고 가슴이 벅찼어요. 정말 좋은 꿈이야, 준호야. 할머니가 응원할게.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할머니랑 엄마가 저를 믿어주시니까요.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수진이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수진아, 준호가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던데. 네, 저도 들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의대 들어가려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네. 준호는 워낙 성실한 아이라서 걱정 안 해요. 다만 학원비가 좀 더 들 것 같아요. 걱정 마. 할머니가 도울 거야. 영자 할머니는 준호의 꿈을 위해 기꺼이 모든 걸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준고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어요. 의대 진학을 위해 성적을 더 올려야 했거든요. 할머니는 매일 준호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응원했습니다. 때로는 간식을 챙겨주고 때로는 조용히 옆에 앉아서 함께 있어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밤늦게 공부하던 준호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뭘? 할머니가 계셔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엄마도 이제 편안해 하시고요. 준호야, 그런 말 하지 마. 가족인데 뭘. 할머니가 오시기 전에는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뭘 도와드려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제는 괜찮잖아. 우리 모두 함께 있으니까. 네, 정말 다행이에요. 그해 겨울 준호는 전국 모의고사에서 상위 5% 안에 드는 우수한 성적을 받았어요. 의대 진학이 충분히 가능한 점수였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수호와 수연이도 조카의 성과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설날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수호가 말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를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내가 뭘 했어? 수진이가 잘 키운 거지. 아니에요. 할머니가 오신 후로 준호가 더 안정됐어요. 수진이도 덧붙였어요. 엄마 덕분에 저도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정말 감사해요. 영자 할머니는 77세가 된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2025년 겨울 준호가 고3이 되기 직전 영자 할머니는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는 나이를 생각해서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수진이가 걱정스러워했어요. 엄마 몸조리 잘 하세요. 준호 대학 들어가는 걸 꼭 봐야죠. 그럼 당연히 봐야지. 그게 할머니 소원이야. 영자 할머니는 손자의 대학 합격을 보는 것이 자신의 마지막 소원이라고 생각했어요. 준고가 고3이 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진지해졌어요. 모든 가족이 준호의 대학 입시를 위해 함께 노력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준호를 위한 영양식을 준비했어요. 시험 스트레스를 받는 손자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드디어 수능 시험 날이 왔어요. 11월의 쌀쌀한 아침, 영자 할머니와 수진이는 함께 준호를 시험장까지 배웅했습니다. 준호야, 긴장하지 말고 평소 실력대로만 해. 네,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준호 잘할 수 있어. 할머니가 믿어. 준호는 시험장으로 들어가면서 할머니와 엄마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시험이 끝난 후 준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할머니 잘 본 것 같아요. 정말? 네, 평소보다 실수도 적게 한 것 같고요. 영자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결과 발표일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지만 준호의 표정을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12월 어느 날 아침 준고가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왔어요. 할머니, 엄마, 됐어요. 의대 합격했어요. 영자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78세가 되는 해에 손자의 의대 합격 소식을 듣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 소원이 이루어졌어.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이런 결과 못 받았을 거예요. 수진이도 울면서 아들을 안아주었어요. 준호야, 엄마도 정말 자랑스러워.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준호의 합격을 축하했어요. 수호와 수연이도 조카를 자랑스러워하며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자 할머니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20년 전 잃어버렸던 딸을 다시 만나고 훌륭한 손자를 얻고 그 손자가 의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었으니까요. 2026년 2월 준호의 고등학교 졸업식이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와 수진이가 함께 참석했습니다. 졸업식에서 준호는 우등상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손자가 상을 받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졸업식이 끝난 후 셋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78세 할머니 42세 딸, 18세 손자의 3대가 함께 찍은 소중한 사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어요. 할머니 대학 가도 자주 집에 올게요. 그래 가끔씩 와서 할머니 얼굴 보여줘. 네 꼭. 할머니가 건강하게 계셔야 해요.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3월이 되자 준호는 대학에 입학했어요.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까지 집에서 지내며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준호가 단둘이 산책을 나갔어요. 할머니 저 정말 의사가 되면 할머니 건강 꼭 돌봐드릴게요. 고마워 준호야.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해. 왜요?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정말 많은 기쁨을 얻었거든. 20년 동안 놓쳤던 시간을 되찾은 기분이야. 저도 할머니와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그때 영자 할머니는 준호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준호야, 할머니가 너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가족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라. 할머니가 엄마와 20년 동안 떨어져 지낸 걸 보니까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 네 할머니. 명심할게요. 그리고 내가 의사가 되면 아픈 사람들을 정말 잘 돌봐줘. 할머니처럼 늙고 외로운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줘. 네, 그럴게요. 4월이 되자 준호는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집이 조용해지자 영자 할머니는 조금 외로웠지만 수진이와 함께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준호는 약속대로 주말마다 집에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 대학생활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의대 공부가 정말 어려워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할머니가 아프신 분들 돌보는 모습을 보면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영자 할머니는 손자의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여름 방학 때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가족 3명이 함께 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뭘 고마워해. 내가 더 고마워. 앞으로도 계속 함께 살아요. 준호도 의사가 되면 엄마 건강 챙겨드릴 수 있을 테고요. 그래, 우리 계속 함께 살자. 그날 밤 영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2년 전 실버타운을 나와 딸을 찾아 나선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다고요. 20년간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을 수는 없었지만 남은 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78세 영자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어요. 딸과 손자와 함께 만들어갈 앞으로의 시간들이 기대되었습니다. 에필로그 2028년 봄 80세가 된 영자 할머니는 준호의 의대 3학년 진급을 축하하며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44세가 되어 학원에서 원무팀장으로 승진했고 준호는 20세가 되어 더욱 의젓해진 모습이었어요. 할머니 이번 여름에 병원 실습 나가요. 정말? 벌써 그런 걸 하는구나. 네, 실제 환자들을 만나서 배울 수 있다니까 정말 기대돼요. 영자 할머니는 손자가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는 모습을 보며 흐뭇했어요. 4년 전 실버타운을 나와 딸을 찾아 나섰던 그때를 생각하면 꿈만 같았습니다. 수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4년 전에 엄마가 용기 내서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그때 정말 무작정이었는데 잘 됐네. 준호도 덧붙였어요. 할머니가 계셔서 저희 가족이 완성된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영자 할머니는 두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76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 오늘로 딸을 찾아 나선 지 4년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용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행복도 없었을 거예요. 비록 늦었지만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라면 매일매일이 선물 같을 것입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영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